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인 오늘은 올 한 해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랜 연초부터 선거 열기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트럼프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연초부터 민주공화 각 당의 대의원 대회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독주했고 결국 각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트럼프는 두 차례의 총격 위협도 이겨냈습니다.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리에서 유세 중 총격범이 쏜 총알이 귀를 스치며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벗어났으며 9월에도 골프장에 숨어있던 암살범이 경호원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막판 후보 교체란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결국은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로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도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뉴저지에서 최초의 상원 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은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됐으며 영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데이브 민 세 사람의 하원 의원도 당선됐습니다. 뉴욕에서는 론김 주 하원 의원이 7선에 성공했고 그레이스 이 의원도 주 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해링턴 팍 준정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으며 각 타운의 시의원 교육위원회 다수의 한인들이 당선됐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선거도 진행됐습니다.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3번의 대통령 선거와 4번의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4개 투표소에는 6일 동안 총 2,798명이 투표를 마쳐 최종 투표율은 5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 65.97%에는 못 미쳤지만 19대 총선 37.89%, 20대 총선 투표율 35.3%보다는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21대 총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주 지역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로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15개국, 178개 재외공간 소속 220개 투표소에서 엿새간 진행된 이번 재외선거에는 총 14만 7,989명의 재외 유권자 가운데 92,923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에서는 47,647명으로 62.8%, 미주는 26,041명, 56.5%, 유럽 1,441명으로 73.5%, 중동 2,904명, 74%, 아프리카 1,600명, 79.3% 등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재외투표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고 역대 총선의 재외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였습니다. 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체 300석 중 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했습니다. 영주권자 등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적자들은 앞으로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의료 목적의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아오던 영주권자들은 해외 거주 국적자들의 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4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조치는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해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이주 미신고자의 경우, 영주권자 등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도 지역 가입자로 입국 즉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한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의료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란 입장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현재 출국 시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가 중단되는데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만들어달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는 건보 기준은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던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도 마련돼 앞으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지난 2월 개관했습니다.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2009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18년 착공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준공까지 4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에 들어서면 1층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상영합니다. 1층 공간은 각종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행사 공간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층 아래로 내려가 지하 1층에는 196석 규모의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m 크기의 대형 스크린과 최신 조명 시스템까지 완비해 다양한 공연 행사에 사용되게 됩니다. 2층에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뉴욕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작가들의 작품전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3층은 도서실입니다. 만여 권의 한국 도서를 소장하고 방문 및 대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2층과 3층에는 작은 야외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또 다른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4층에는 주방 시스템이 마련되어 한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요리교실 공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5층에는 세미나실, 그리고 6층과 7층은 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사무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엔 뉴저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모두 15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 안전지대로 생각해왔던 동부 지역에서도 지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지난 4월 5일 오전 10시 23분 뉴저지주 헌터돈 카운티 레바논 인근 지역, 뉴욕시에서 서쪽으로 약 45마일, 필라델피아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7km로 알려졌습니다. 지질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4,200만 명 이상이 지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서는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흔들림을 느끼고 경적을 울리는 등 반응했고 일부 주민들은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지진은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커네티컷까지 동부의 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지진 이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은 모두 총 150차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해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8일 포트리 메인 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26세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의 가족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911에 앰뷸런스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함께 출동한 경찰이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이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11 신고 과정에서 이 씨가 작은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약 보름 후 공개된 경찰 보디캠 영상에는 이 씨가 진입하려는 경찰을 막는 과정에서 대형 물통을 들고 있었으며 칼 등 위협적인 물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한인사회는 분노했습니다. 포트리타운과 경찰, 그리고 사건을 조사 중인 뉴저지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잇따라 개최했고,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이며 이 씨의 유가족 측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뉴욕 지회장이 대독한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판한 뉴욕 총영사의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8월 15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 광복회 뉴욕 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광복회 뉴욕지회 유진희 회장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뒤이어 경축사를 하러 단상에 올라선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좌중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금 한국은 일부 세력의 무분별한 반일 주장으로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통합 의지를 더욱 다지게 만드는 뜻깊은 광복절마저 혼탁한 정치 논리로 변질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총영사의 발언은 동포사회는 물론 한국 언론까지 가세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김 총영사는 이후 동포 언론 간담회에서 사과할 의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치의 후회도 없다고 말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됐고, 이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는 등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 총영사는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의 탄핵 사태와 맞물려 정부 인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엔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이 코리아로 물들었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코리안 퍼레이드로 한인들의 행렬이 맨해튼을 가로질렀는데요. 애담스 뉴욕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도 함께 행진해 높아진 한인 사회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맨해튼이 코리아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이벤트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토요일 정오 맨해튼 38가를 출발한 행렬은 6에비뉴를 따라 행진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뽐냈습니다. 뉴욕 취타대를 시작으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뒤를 이었으며 뉴욕시경 악대 뒤로 그랜드 마샬이 행진했습니다. 올해 그랜드 마샬에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그레이스 맹, 톰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 등 뉴욕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높아진 한인 사회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퍼레이드는 18대의 꽃차와 뉴욕 일원 50여 개 주요 한인단체와 기업들이 함께했으며 2시간여 펼쳐진 퍼레이드 내내 인도 양쪽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32가 한인타운은 거대한 야외 장터로 변했습니다. 입구에서는 500인분의 대형 비빔밥이 비벼지고 거리 양쪽에 자리한 부스에는 다양한 한식과 우리 전통놀이까지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뉴요커들은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외에도 4월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사망한 저지시리 윤여태 의원을 추모하는 동상 제막식이 열렸으며 6월엔 허정윤 총경이 NYPD 경무관에 오르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앞서 2월과 3월 두 차례 생후 3개월 자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 씨의 구명을 위한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연말에 느닷없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총리의 탄핵 사태 또한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국 정보를 배후에 둔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가 연방 재무부 전산망에 침투해 일부 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해커가 재무부의 일부 작업용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기밀로 지정되지 않은 문서들에 접근했습니다. 해커는 재무부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비욘드 트러스트를 해킹, 재무부 기술 지원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호하는 업체의 디지털 키를 탈취해 재무부 전산 보안 시스템을 통과했습니다.
재무부는 해커가 접근한 컴퓨터가 여러 대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보고하면서 여러 정황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행위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 씨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미국의 법 집행기관에 인도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권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그동안 현지에서 끈질기게 법적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무의로 그쳤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성명을 내고 뉴욕 중심부의 마시 교도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마시 교도소에서는 흑인 남성 로버트 브룩스가 교도관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곳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시설에서 일부 수감자들을 만나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브룩스가 숨진 방에 들어가 봤다며 불필요한 인명 손실에 가슴이 아팠고 인간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타락한 개인들의 행동을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교도소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호컬은 이날 마시 교도소에 새로운 교도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주내 모든 교도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 착용 카메라를 더 많이 배포하라며 4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시경 데이터에 따르면 올 한 해 신고된 도난 차량은 총 13,000대로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5년 동안 차량 절도 신고 건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차량 절도 신고는 현대식 보안 기능이 도입되기 전인 1990에서 2000년대 초반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연간 차량 절도 신고 건수는 평균 3만에서 4만 건이었습니다. 그 후 20년간 차량 절도 신고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 최저치인 약 5,100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힙합의 인기가 높아지며 다시 차량 절도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3년까지 차량 절도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아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차량 절도는 퀸즈와 브롱스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2024년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한인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